자, 2단원에서는 이제 삼각형에 외심이라는 것이 있고 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심과 내심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외심과 내심은 약간 좀 복잡한 것도 좀 많고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암기해야 될 부분도 좀 많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입니다. 자, 외심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한번 볼게요. 외접원과 외심이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알겠어?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의 A, B, C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 알겠니?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이 삼각형 바깥에 있니? 삼각형 안에 있니? 삼각형 바깥에 있지. 물론 삼각형 세 변을 요렇게 지나게 안으로도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으로 접하는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외접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외자 바깥 외자 알겠지? 접한다 접할 접자. 그래서 삼각형 입장에서 바깥에서 접하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외접원에 원이니까 뭐가 있겠어? 중심이 있겠지. 그쵸? 이 중심을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외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단원 바로 넘어가면 삼각형 이렇게 있고 삼각형의 각 세 변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안에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치? 안에 접한다. 그래서 안 내자 써가지고 내접원 이렇게 말하고 이 내접원의 중심도 있겠죠. 이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단원에서는 외심과 내심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모든 꼭지점이 모든 ABC 모든 꼭지점이 원 O 위에 있을 때 원 위에 있을 때 원 O는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고 바깥에서 접한다라고 하고요. 이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라고 나는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삼각형에 뭐라고 하겠다? 외심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외심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각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게 이렇게 삼각형 바깥으로 그리는 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외접원이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다. 자, 그러면 이 외심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해볼게. 알겠지? 자, 내가 외심을 이렇게 그릴 거야. 외접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 외접원의 중심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은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야. 외심 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도. 중1 때 작도 배웠죠. 무언가 이렇게 그리는 거 작도라고 하잖아. 외심 작도하는 거. 자, 어떻게 찾냐? 여기 문제 봤더니 삼각형 세 변에 뭐 A, B, C라고 하면 AB 변, BC 변, CA 변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이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 자, AB가 이렇게 있으면 AB에 수직이면서 AB를 정확하게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지. 이등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다 이 얘기야.
90도가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수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같게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C도 마찬가지로 AC도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BC선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 얘기야. 이 점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외심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 외심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만나는 점, 교점이 바로 외심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만난다. 교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알겠어? 삼각형이 있어. 중요한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삼각형이 있어. 외심 어떻게 찾을 거야? 그 얘기라고. 알겠어? 어떻게 찾아?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 BC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 AC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컴퓨터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리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리면 그 세 직선은 반드시 뭐 한다고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 한 점이 바로 외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애는 이 외심이라는 애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외심에서 A까지에 이르는 거리, B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 C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뭐하다고? 같다 이런 얘기야. 왜 같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 되잖아. 반지름들 그치? 그러니까 여기 OA도 OB도 OC도 모두 다 얘네들은 바로 이 외접원의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OA, OB, OC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OA, OB, OC는 모두 같다. 왜? 외접원의 뭘로?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외심의 성질. 두 가지.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외심의 성질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너 외접원 어떻게 찾을 수 있어? 그 문제 알겠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당연히 세 개가 있겠지, 그쵸? 그 세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우리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뭐 간단한 얘기죠. 이 외심에서 삼각형 A, B, C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야. 왜 같냐?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는 외심의 위치야. 외심의 위치. 자, 삼각형이 이제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삼각형으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우리는 세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각에 따른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의 위치가 서로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중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에서 중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에서 중점 지나면서 수직되게끔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있다 그 말이라고. 그런데 사실 이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자,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가운데 중점에 여기에 바로 외심이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심이 얘들아 외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만약에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여기는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얘는 가장 긴 빗변의 중점에 있어. 가운데에 있어. 외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두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의 위치가 반드시 어디에 있냐? 이 삼각형의 바깥에 외심의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 빗변의 중점에 있는 거고요. 예각삼각형은 안에 있는 거고요. 둔각삼각형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조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내부의 점이 외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그 얘기야. 외심을 나타내는 게. 외심을 나타내는 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등분이기는 이등분이야. 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직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억번은 탈락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번이 두 변을 2등분했네요. 여기도 2등분하고 얘도 2등분했어요. 그리고 직각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네가 수직 2등분선에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라는 표시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외심의 두 번째 성질이었죠. 그래서 너도 바로 외심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리을, 미음, 비읍은 우리가 몰라. 알겠지? 외심의 성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문제 찾는 거. 나머지 것들은 나 몰라. 성질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외심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OB하고. OB가 어디야? OB가 여기다. 이렇게. OB하고 OC가 여기다. 이렇게. 이게 지금 같냐? 이 얘기네. 그치? 방금도 얘기했지만 외심이라면 이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너는 오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D하고 AF가 같냐 그 얘기고 AD는 이거죠. 그 다음에 AF는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어떤 거의 길이가 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거든? 그치? 왜냐면 수직이 등분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AD하고 AF는 같을 수도 있겠지, 간혹. 얘가 정삼각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AD하고 AF는 같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특징만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번 삼각형하고 여기는 2번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번 삼각형하고 여기 이제 4번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삼각형하고 여기 6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색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1번하고 2번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냐라고 보면 일단은 90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OA의 이 길이와 빗변, 그 다음에 OB의 이 길이가 서로 뭐하죠?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H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D 길이가 1번 삼각형도 사용하고 2번 삼각형도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ll HS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외심이라면
외심으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6개를 좀 분리를 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서로 양옆에 있는 것끼리 1번하고 2번이 같은 방법으로 3번하고 4번이 5번하고 6번이 서로 자기들끼리는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합동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OD가 이겁니다. OD. 그리고 OE는 이거죠. 그 여기는 OD하고 여기는 OE 같은 경우는 서로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같다라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OBD, OBD는 이 각을, 자, OBD는 이 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OBE는 이 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1번, 2번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의 이 각과 3번의 이 각이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OAD입니다. OAD는 1번 삼각형을 말하는 거고요. OBD는 OBD 2번 삼각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합동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0번부터 103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호가 ABC의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심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밑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두 삼각형은 방금 우리가 공부했죠? 뭐라고? 합동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 변으로 만나고 있는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어보고 얘들아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는 이 3번하고 여기는 이 4번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5번하고 여기 6번 이렇게 변끼리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합동인 거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얘가 6이라면 x는 6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는 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x값은 9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외심의 위치에서 예각삼각형이 있고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선생님이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어야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 직각입니다. 직각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얘가 바로 뭐가 돼? 얘가 바로 외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가 바로 외심이라고 한다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OA, OB, OC 이 세 변의 길이는 모두 뭐가 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OA의 길이는 OB 길이하고 똑같은 5cm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예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삼각형을 6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양 옆에 있는 것끼리 같다고겠죠. 그치? 양 옆에 있는 것끼리 같으니까 얘가 25도라면 여기 있는 x는 몇 도가 되는 거야? 25도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나는 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외심이야. 알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삼각형을 6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 옆에 있는 것끼리 같으니까 얘가 x면 얘도 x가 될 것이고요. 얘가 y라는 각이면 얘도 y라는 각이 될 것이고 얘가 z라는 각이면 얘도 z라는 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각
x 더하기 z 더하기 여기 있는 값 x 더하기 y 여기 있는 값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 세각의 합인데 x가 두 개 있고요. y도 두 개 있고요. z도 두 개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2로 묶어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각이 당연히 180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를 2로 이렇게 나눠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가 된다? 90도가 되겠구나 라는 이 성질을 우리는 하나 알 수가 있겠네. 이런 얘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외심이야. 알겠지? 선을 3개를 그었어. 이렇게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으면 각은 6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알겠지? 마주보고 여기 양옆에 있는 것끼리 같으니까 얘가 x다 라고 하고 얘도 그러면 x, 얘가 y, 얘가 z, 얘가 z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씩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주고 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모두 더했을 때가 180인데 하나씩만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80의 절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얘가 x면 얘가 x가 되는 거야. 얘가 30이면 얘가 32가 되는 거고 얘가 28이면 얘가 28 되는 거야. 둘 중에 대표 주제 하나만 얘기를 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요렇게 등장을 시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요렇게 등장을 시켰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90이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각이 몇 도니까? 60도니까 넘어가시면 빼기 60으로 가서 x라는 친구는 30도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 삼각형의 분명히 6개가 맞는 게 이렇게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6개의 각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 6개의 각 중에서 대표적인 각 하나씩. 알겠어? 그렇게 딱딱딱 찍어서 몇 도냐고 물어보면 90도가 된다. 그 얘기야. 근데 간혹 이렇게 선생님들 헷갈리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외심이라면 여기 있는 각 얘가 외심이야. 외심은 보통 이제 O로 표해. O로. 왜 그러냐면 아웃 포인트 바깥에 있는 점 이런 뜻이. 알겠지? 그래서 외심은 보통 우리가 O로 표시합니다. 알파벳.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3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3개는 90도가 아닙니다.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90도가 되는 거지. 둘 다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0이냐?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무조건 3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도 90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둘 중에 하나만 나왔을 때가 90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외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얘도 당연히 A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각이 B라면 얘도 B가 될 것이고요. 얘가 C라면 얘가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겠어? 지금 내가 뭐 알고 싶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이 각 꼭지각과 얘를 꼭지각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불러 외심각이라고. 무슨 각이라고? 외심각. 알겠지? 이 꼭지각하고 외심각 사이에 관계를 내가 지금 한번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A,
GBO라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한번 보시면 쌤이 말씀드렸어요. 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삼각형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다. 결론적으로 얘가 A고 얘가 A면 너는 2A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같은 방법입니다.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보시면 얘가 C입니다. 얘도 C예요. 삼각형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바로 뭐가 되냐? EC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쌍쌤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각이라는 거는 A 더하기 C라는 각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각이라는 거는 2A 더하기 EC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2로 한번 묶어보면은 A 더하기 C가 되니까 꼭지각은 A 더하기 C, 외심각은 A 더하기 C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걔를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외심이야, 외심. 나 외심이야, 외심. 알겠지? 그러면 이 꼭지각이 A라고 한다면 이 외심하고 밑변하고 이렇게 연결한 이 외심각 얘는 바로 뭐가 되냐?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2A라는 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냐? 120이다. 이렇게. 네가 만약에 110이다. 너는 얼마냐? 절반이 돼야 되겠지.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나는 55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각 X 크기 구하라고 했네요.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나왔네요.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나왔어요.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나왔습니다. 그쵸?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만 나오는 25 더하기 30 더하기 X라는 각은 180의 절반에 해당하는 9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 자, 여기 있는 친구가 55가 되니까 너 넘어가면 빼기 55가 돼서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3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같은 문제죠.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15,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50, 둘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X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당연히 뭐가 되니까 90이 되고 여기 있는 친구가 65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빼기 65로 넘어가서 X라는 친구는 25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죠. 20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40 더하기 둘 중에 하나 X 마찬가지로 90 얘네가 60이네요. 그럼 X는 바로 3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108번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하나 X 더하기 둘 중에 하나 23 둘 중에 하나 47 얘가 90 네가 얼마냐? 71이다.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90에서 71을 빼야 되니까 19도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알맞은 수를 한번 써봐라. 두 번째 지금 스토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꼭지각과 외심각의 관계. 알겠지? 꼭지각의 2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외심각이다.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몇 도냐? 라고 물어보면은 X라는 거는 65의 2배에 해당할 거니까 13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60이네요. 2배니까 나는 128래. 이러면 될 것이고 94네. 반전할게. 그러면 4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지. 알겠지? 얘가 꼭지각이고 얘를 외심각으로 보면 되니까 그럼 나는 2배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8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120이라면 나는 너의 반전할 거야. 그러니까 61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사실 외심만 배울 때는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근데 내심까지 배우면 이 내심의 성질이 있고 외심의 성질이 약간 좀 달라. 그럼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내가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 배울 외심 정확하게 암기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뭐라고? 양쪽에 있는 여기 있는 1번하고 2번 얘네가 뭐라고? 얘네가 합동이다. 이게 포인트야. 외심에서 삼각형 6개를 만들면 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나고 있는 두 삼각형이 뭐라고? 합동이다. 이게 바로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라면 그 옳은 게 두 개라고 얘기했네요. D, B, O입니다. D, B, O면 D, B, O니까 이 친구 말하는 거죠. E, B, O E, B, O니까 얘를 말하고 있는 거네. 그치? 얘네 둘이 합동입니까? 아니죠. 너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합동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 OD. OD하고 OE하고 OF가 똑같냐? 아니죠. 그쵸? 외심은 꼭지점까지에 해당하는 OA, OB, OC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너도 틀렸다. OBE니까 얘를 말하는 거고요. OCE니까 얘를 말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합동이니까 니네는 당연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F가 어디 있습니까? CF가 여기 있네요. CF. 그 다음에 CE는 여기 있죠. 그쵸? 얘네 둘이가 합동입니다. 너도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OAF는 여기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1번 삼각형. OCF는 여기는 2번 삼각형을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둘이는 합동이냐? 너 맞아. 이렇게 마무리를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ABC 삼각형의 외심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가 삼각형이냐면은 얘가 삼각형이야. 얘가.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얘가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면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외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면서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OAB라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당연히 OB의 길이와 OC의 길이도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지. 그러면 OBC도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려고 뭐 한 거야? 이전에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을 공부를 한 거야. 왜? 그걸 알아야 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수학이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전에 거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꼭 열심히 복습 잘 하셔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배우는 내심도 비교하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가 180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A라는 각하고 얘가 A면 얘도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A 두 개 2A 더하기 80이 180이니까 80 넘어가면은 100이 될 것이고요. 2A가 100이니까 A는 5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50 할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40 더하기 2B가 180이 되고 40 넘어가면은 얘는 1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로 이렇게 약분하시면 B라는 친구는 70이구나. 나는 70 할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50하고 70을 뭐 하면 되겠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정답은 120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쌤이 135 풀면서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외심이 딱 주어지면 꼭지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성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삼각형 OAB라든지 OBC라는 이러한 삼각형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나는 그거에 따라서 두 밑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입니다. 그리고 외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뭐가 나왔어?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알겠지? 이거는 얘들아 굉장히 중요해. 자, 외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외심의 뭐가 위치가 어디냐?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거는 외심에서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 이 문제 볼게요. 지금 외접원의 넓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고, 결론에 들어 뭐 물어보는 거야? 원 넓이가 얼마야? 라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원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을 어리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원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을 제곱하고 거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은 이게 바로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뭐만 알면 돼? 반지름만 내가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빗변의 가운데 여기에 외심의 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외심의 위치에서 이렇게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면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세 길이가 모두 뭐 한 거야? 그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20의 절반이 1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10입니다. 얘가 10이니까 넓이라는 거는 제곱 100 파이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ABC의 외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양옆에 각이 똑같다고 나는 분명히 배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외심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왜? 얘하고 얘가 당연히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가 13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이 각을 A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얘도 A가 될 것이고요. 그럼 A 두 개에다가 130을 더한 OAB가 삼각형이니까 18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130이 넘어가면은 빼기 130 넘어가니까 50이 될 것이고요. 2로 약분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여기 있는 이 A라는 각이 몇 도냐? 25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둘 중에 대표선수 하나 25, 둘 중에 대표선수 하나 X라는 각, 둘 중에 대표선수 얼마? 5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대표선수 한 명만 딱 불러드리면 25에다가 50에다가 X라는 친구를 더하면 얘가 9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75가 되네요. 75 넘어가면은 빼기 75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X라는 친구는 90에서 75를 빼니까 1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A, B, C의 외심이다 라고 해서 X가,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얘가 X면 요만큼은 X의 뭐가 되겠어? 절반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각만 내가 알면 이거의 2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각을 알려면 여기가 43도라면 여기는 요만큼도 뭐가 돼야 돼? 43도가 돼야 되겠지.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43에다가 20을 더하니까 꼭지각 A는 63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구하려는 이 x라는 거는 63의 2배에 해당하니까 126도가 내가 찾는 정답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심이니까 선생님이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이거 볼게요. 153번. 외심 괜찮아요? 잘 알아듣겠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A, B, C의 외접원이다. 그러면 너는 외심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자, 부채꼴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채꼴은 뭐냐면 얘들아, 원의 일부분이야. 일부분. 여기 있는 이 부채꼴 같은 경우는 원 전체에 이 각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넓이를 구하시고요. 거기다가 원은 360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360분의 이 부채꼴의 중심각, 예를 들면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부채꼴은 중심각에 따라서 비례한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중1 때. 그러니까 부채꼴 공식이 뭐야?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원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원 전체는 360이니까 360분의 부채꼴의 중심각을 분자에다가 놓고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원의 넓이부터 한번 선생님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는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25파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360분의 여기 있는 x라는 각이 얼마냐 이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x라는 각은 여기 있는 이 각의 몇 배라고? 2배라고 공부했으니까 우리 오늘.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뭐냐면 얘가 38이면 네가 38이 될 것이고요. 네가 34면은 나도 3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합치니까 두 개를 더하면 72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분자에다가 72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된다. 72, 5 곱하면 360이 되겠죠. 물론 뭐 짝수 같은 경우는 뭐 2로 약분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25파이 곱하기 5분의 1, 5 이렇게 약분하시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은 5파이가 정답이 되니까 그 x x가 얘가 70이니까 이거의 2배니까 100 뭐가 돼야 되겠어? 1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14가 오고요. 여기가 5분의 1이 아니고요. 5분의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 들어가면 얘가 5파이에다가 2를 곱하니까 정답은 10파이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외심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4시에 내심 공부할 건데 외심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오지 않으면 이제 내심 배우면서 두 개가 막 헷갈리게 돼 이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꼭 오늘 편 외심을 좀 잘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